여러분, 미국이 핵폭탄 만드는 법을 잊어버렸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네, 농담이 아닙니다. 세계 최강대국 미국의 국가의안보국이 핵무기 제조에 꼭 필요한 기밀 부품 하나를 만들 수 없어서 무려 6,900만 달러, 우리 돈으로 약 900억 원을 낭비했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할까요? 한때 세계 최고의 제조 강국이었던 미국에 도대체 무슨 일이 벌어진 걸까요? 반면 중국을 볼까요? 중국에서 네 번째로 가난한 성인 구이저우. 이곳의 가구 소득은 뉴욕주의 15분의 1밖에 안 됩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이 가난한 지역의 고속도로 길이가 뉴욕주의 3배입니다. 3배요. 이게 말이 됩니까? 오늘 제가 여러분께 소개할 책 브레이크넥은 이 충격적인 현실의 비밀을 파헤칩니다. 실리콘밸리 최고의 중국 전문가 댄 왕이 쓴 이 책은 출간되자마자 미국 사회를 발칵 뒤집어 놓았습니다. 그리고 한국에서도 원서가 나오기도 전부터 엄청난 화제를 모았죠. 도대체 이 책에 무슨 내용이 담겨 있길래 이렇게 난리일까요? 자, 이제부터 그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저자 댄 왕은 미국과 중국을 완전히 새로운 시각으로 정의합니다. 미국은 변호사의 나라, 중국은 엔지니어의 나라라고요. 처음엔 좀 단순한 구분 아닌가 싶었는데 책을 읽다 보면 이게 정말 핵심을 찌르는 분석이라는 걸 알게 됩니다. 미국 대통령 중에 공학을 전공한 사람이 몇 명이나 될까요? 단 2명입니다. 1984년부터 2020년까지 민주당 대통령과 부통령 후보는 전부 예외 없이 모두 법학 전공자였습니다. 하원의원의 절반 이상이 변호사 출신이지만 공학이나 과학을 전공한 의원은 손에 꼽을 정도죠. 그 결과가 뭘까요? 미국은 더 이상 뭔가를 만드는 나라가 아니게 됐습니다. 대신 뭔가를 막는 나라가 됐죠. 새로운 건물을 짓는 게 아니라 건물을 짓지 못하게 막는 소송을 제기합니다. 새로운 도로를 건설하는 게 아니라 환경영향평가라는 이름으로 공사를 중단시킵니다. 책에는 이런 농담이 나옵니다. 1993년 부시 대통령의 수석 경제 고문이었던 마이클 보스킨이 한 말인데요. 컴퓨터 칩, 그게 무슨 감자칩 같은 건가? 제조업이 사라져도 괜찮다는 거죠. 그래서 미국 기업들은 공장을 중국으로 마구 옮겼습니다. 그 결과는 처참했습니다.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했을 때 충격적인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우크라이나 전선에서는 단 이틀 만에 미국이 한 달 동안 생산하는 포탄을 다 써버렸습니다. 제이크 설리번 국가안보보좌관은 이렇게 말했죠. 중국과 전쟁이 벌어지면 우리 군수물자가 대단히 빠르게 소진될 겁니다. 이제 중국 이야기를 해볼까요? 중국의 최고 지도자들은 누구일까요? 시진핑, 후진타오, 모두 명문대 공학과 출신입니다. 공산당 최고 의결기관인 중앙정치국 상무위원회도 대부분 엔지니어들로 채워져 있습니다. 이들은 나라를 마치 거대한 공학 프로젝트처럼 운영합니다. 숫자에 집착하고 빠르게 건설하고 대량으로 생산합니다. 그 결과가 어땠을까요? 중국이 보유한 고속철도의 총 길이는 전 세계 다른 나라들을 모두 합친 것보다 깁니다. 세계 2위인 스페인보다 10배 더 길어요. 2018년부터 2019년까지 2년 동안 중국이 생산한 시멘트 양이 44억 톤인데 이게 미국이 20세기 100년 동안 생산한 시멘트 전체 양과 비슷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중국이 진짜 무서운 건 제조업입니다. 1980년대만 해도 옷가지나 만들던 선전이라는 도시가 있습니다. 그런데 2007년 애플이 이곳을 아이폰 조립기지로 선택했고 이게 모든 걸 바꿔놓았습니다. 뉴욕타임스 기사에 따르면 애플이 아이폰 생산 초기에 9,000명의 산업공학 전문가가 필요했는데 미국에서는 9개월이 걸릴 인력을 중국에서는 단 2주 만에 모집했습니다. 애플 CEO 팀 쿡의 말이 압권입니다. 미국에서 금형 전문가를 모아도 회의실 하나를 채울 수 있을지 모르겠다. 하지만 중국에서는 축구장 여러 개를 채우는 것도 어렵지 않다. 선전의 노동자들은 스마트폰을 조립하며 기술을 배웠습니다. 그리고 폐기장을 돌아다니며 남는 부품으로 뭘 만들 수 있을지 고민했죠. 그렇게 전동보드가 나왔고 드론이 나왔고 전기차가 탄생했습니다. 세계 최대 전기차 회사 BYD, 세계 최대 통신장비 회사 화웨이, 세계 최대 드론 회사 DJI. 이 모든 회사의 본사가 선전에 있습니다. 미국이 실리콘밸리에서 앱을 개발할 때 선전은 도시 전체를 건설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질문 하나. 이렇게 압도적으로 성장하는 중국의 문제는 없을까요? 저자는 여기서 중국의 어두운 면을 가차없이 파헤칩니다.
중국 지도자들은 인간과 사회도 공학 프로젝트처럼 다룹니다. 가장 충격적인 사례가 한 자녀 정책입니다. 1980년대부터 35년 동안 진행된 이 정책은 그야말로 인류 역사상 가장 거대한 사회 실험이었습니다. 1,400만 건의 임신 중절 수술, 1,600만 건의 불임 수술이 강제로 집행됐습니다. 마치 군사작전처럼요. 담당 책임자는 인민해방군 장성 출신이었고 그는 충격 부대를 만들어 1대1 전술로 충격 공격을 감행했습니다. 각 지역 병원은 언제든지 나팔관 결찰술, 정관수술, 임신중절 수술을 시행할 준비가 되어 있어야 했죠. 그리고 최근의 제로 코로나 정책, 이것도 똑같았습니다. 신규 감염자 제로라는 명확한 숫자 목표를 세우고 이를 달성하기 위해 모든 수단을 동원했습니다. 갓 잡은 생선의 입에 면봉을 넣어 검사하고 판다도 검사하고 드넓은 초원의 유목민까지 찾아가 검사했습니다. 이 모든 게 웃기게 들릴 수 있지만 그 뒤에는 엄청난 고통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 중국 청년들과 엘리트들 사이에서 룬이라는 말이 유행하기 시작했습니다. 중국을 떠난다는 뜻이죠. 자, 그럼 저자된 왕이 이 책을 통해 정말 하고 싶었던 말은 뭘까요? 그는 단순히 미국이 좋다, 중국이 좋다를 말하려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이렇게 묻습니다. 번영을 추구하고 국민을 만족시키는 가장 이상적인 국가 운영 방식은 무엇인가? 규제와 절차에 갇혀 아무것도 만들지 못하는 미국의 민주주의가 답일까요? 아니면 압도적으로 건설하고 생산하지만 개인의 자유를 억압하는 중국의 시스템이 답일까요? 그리고 저자는 특히 만드는 능력의 중요성을 강조합니다. 소프트웨어, 암호화폐, 인공지능. 이런 가상의 것들도 중요하지만 결국 현실 세계에서 물건을 만들 수 없다면 그 나라는 위기에 처한다는 겁니다. 컴퓨터 연산 능력만으로는 전쟁에서 이길 수 없습니다. 실제 포탄을, 실제 군함을, 실제 무기를 만들어야 합니다. 2022년 중국은 1,800척의 선박을 건조 중이었습니다. 미국은 단 5척이었습니다. 이 책은 사실 우리 한국인들에게도 엄청난 메시지를 던집니다. 우리도 공학과 제조업을 천대하지 않나요? 규제와 절차에 발목 잡혀 성장 동력을 잃어가고 있지 않나요? 한때 빨리빨리로 압축 성장을 이뤘던 우리가 이제는 안 돼, 불가능해, 규제 때문에라는 말만 하고 있지 않나요? 브레이크넥은 2026년 2월 5일 웅진지식하우스에서 출간됐습니다. 정치, 외교, 국제관계를 다루는 책이지만 단순한 정치서가 아닙니다. 이건 우리 시대를 살아가는 모든 사람이 읽어야 할 필독서입니다. 특히 이런 분들께 강력히 추천합니다. 국제정치와 미중관계에 관심 있는 분, 제조업과 기술산업에 종사하시는 분, 정책을 만드는 분, 그리고 무엇보다 대한민국의 미래를 걱정하는 모든 분들께 추천합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버튼 꾹 눌러주시고요. 구독과 알림 설정까지 해두시면 앞으로도 좋은 책 소개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도 들려주세요. 미국과 중국, 여러분은 어느 쪽 시스템이 더 지속 가능하다고 생각하시나요? 지금까지 브레이크넥 리뷰였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